사장님, 예. 이렇게 작업 노하우 완벽하게 다 공개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보통 업체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작업하는 거 영상 같은 거 공개하는 게 되게 꺼리거든요. 그럼 뭐 다른 업체에서 우리만의 노하우 따라할 수 있다고? 아, 좀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발 좀 따라해 주십시오. 오, 왜요? 지금 설치가 사실 제대로 안 되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굿입니다. 마인드 굿입니다.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닌데 노하우하고 업체들 이거 못하게 하고, 특히 이제 일만 뭐 하지만 캠핑카 업체에서 캠핑카 안에 한번 봅시다 하는 것도 안 보여주는 데가 많거든요. 자기만의 노하우하고. 근데 솔직히 전기점 아시는 분은 보면 다 있잖아요. 사장님 마인드가 정식도어만 작업하면 타 업체에서 잘못 작업한 거 안전하게 작업하게 제발 따라 해달라는 게 참 좀 이야기 같아요. 이게 저희 사장님께서 예. 직원들 분들 허리 다친다고 혹시나 안전에 대해서 챙기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딱 이불로 촬영한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아부죠. 다 잘해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배터리 요 안에 사립하십니다. 화물차. 근데 굳이 안에다가 사립하면 힘 안 듭니까?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왜 이유는 안 묻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오늘 사용하는 파워뱅크, 요거 이번에 의뢰해가지고 OEM 납품받은 거고요. 요 제품이 양방향 주행 충전기입니다. 업체 밑에 거 다른 데서는 아까 안 팔죠? 네네. 여기만 팔죠? 네. 그 업체명은 거기서 줄였습니다. 다른 데서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문이 들어와도 당분간은 네. 저희가 독점 계약을, 독점 공급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관없네요? 예예. 예, 최초 적용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합판을 왜 깔죠? 높이 맞춘다고. 일단 뺄 겁니다. 이게 보통 업체들이 빨리 한다고 필수만 박아버리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차 안에 덜덜거리가 전부 다 빠지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에이스 돌아가지고 지금 수정을 저희가 많이 잡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그 락볼트까지 다 체결해버리기 때문에 이 높이를 수평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려주려고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올리고 있습니다. 뒤에 간섭 생길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네. 일반적으로 피스를 꽂게 되면은 이제 충격이나 뭐 진동이 심해가지고 인버터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타업체에 작업하신 분들도 좀 고정해달라고 오시던데 네. 저희는 이렇게 지금 락볼트하고 락너트를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절대 빠지지 않게. 작업 편의성이 아니네요. 네. 작업은 몇 배 힘들잖아요, 피스보다.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불편함이 안 생기게 흔들거리고 들들거리고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체결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락을 채워가지고 아예 빠지지 않게 딱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배터리하고 들어갈 겁니다. 네. 그게 단순하게 피스 박는 거와 볼트 체결하는 거는 작업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피스는 막 드릴가지고 한 번만 박으면 되지만 락너트 넣고 볼팅으로 체결한다는 거는 풀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쉬울 것 같지만 이 작업 하나가 시간이 소모되는 게 지금 영상에서 짧게 나오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되는데 또 꼼꼼하게 이렇게 풀리지 말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소비자 생각하는 마인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중간에 이 배터리 올라가는 판을 다시 나무죠. 나무에다가 이게 이제 이거 뭐하나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해가지고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돈 비싸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요? 예, 일단은 밑에 그 내장재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철판이고, 예. 철판이고 골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나무도 절연체다 보니까 예,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이제 흔들리지 말고 철판이 요 위에다 올라가다 보면 아무 고정시켜도 좀 흔들리잖아요. 네네. 그게 좀 미끄럼 방지 겸 여기도 이제 고정하더라도 파워뱅크하고 완전 밀착을 좀 시키기 위해서 까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맞추고 실리콘으로 감쌀 겁니다. 네. 자, 여기서 고정을 어찌 하는지 제가 옆에서 막 지켜만 봤어요. 막 한마디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정하는 방법은 저는 솔직히 인버터 할 때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파워뱅크 고정할 때는 정석대로 작업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런데 파워뱅크 U자로 돼 있는데 이렇게 평화선을 꼽아줘야지 이게 흔들릴 때 전체적으로 힘이 분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잡히거든요. 근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 근데 여기 평화선 넣어주네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인버터 작업할 때 그냥 아무만 하고 지켜봤는데 뒤쪽에는 평화사 넣었어요. 근데 앞쪽 대가리 쪽에 보면 평화사가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갈 공간도 별로 없는데 여기 또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육각 볼트다 보니까 충분히 면적 놓은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파워뱅크 할 때 어쩌한지 한번 지켜본다고 봤는데 여기는 면적이 놓으니까 볼팅 하니까 충분히 잡아주는 지역이 있으니까 인버터는 이렇게 작업하고 이게 파워뱅크 피스 쪼은 데는 평화사 가지고 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주네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정석입니다. 뭐 여기 또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육각 볼트 해가지고 넣어주면 더 좋겠죠. 힘을 받는데 근데 중간에 뒤쪽에 락너트 넣고 평화사 넣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해주면 좋다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파워뱅크 쪽은 이거는 필히 해줘야 돼요. 평화선을. 자, 여기 구멍 낸 데는 마감을 실리콘 가지고 해가지고 밖에 비가 유입 안 돼도 지금 작업하신 분이 옆에 없는데 잠시 보는데 여기 터미널 작업할 때 여기 보시면 압착을 2번을 해요. 보통 한 번 하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나 싶어서 2번씩 잡더라고요. 납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야 DIY 하시는 분은 납땜을 하면 되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실제적으로 납땜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터미널 이제 허용 전류값은 이렇게 압착을 했을 때 허용 전류값입니다. 근데 여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자주 해봤다는 게 딱 2번 찍을 때 간격을 줘가지고 압착을 딱 2번 눌리시네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이번 촬영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2번 찍은 게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작업한다는 게 이렇게 앞짝 찍어놓은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 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작업 노하우 완벽하게 다 공개해도 상관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보통 업체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작업하는 거 영상 같은 거 공개하는 게 되게 꺼리거든요. 그럼 다른 업체에서 우리만의 노하우 따라할 수 있다고? 좀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발 좀 따라해 주십시오. 오, 왜요? 지금 설치가 사실 제대로 안 되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굿입니다. 마인드가 굿입니다.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닌데 노하우하고 업체들 이거 못하게 하고 특히 이제 일만 뭐 하지만 캠핑카 업체에서 캠핑카 안에 한번 봅시다 하는 것도 안 보여주는 데가 많거든요. 자기만의 노하우하고. 근데 솔직히 전기점 아시는 분은 보면 다 알잖아요. 사장님 마인드가 정식대로만 작업하면 타 업체에서 잘못 작업한 거 안전하게 작업하게 제발 따라 해달라는 게 참 좀 이야기 같아요. 여기 궁금한 거, 저도 이 제품을 처음 보니까 궁금한 거 있어서 그런데요, 릴레이 왜 씁니까? 네, 지금 이 제품에 릴레이를 쓰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시동을 걸었을 때 정방향으로 이제 ACC 선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시동을 걸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ACC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역방향으로 역전류, 그러니까 차량 충전을 하려고 할 때는 시동 스톱 상태에서 이제 역전류 스위치를 줘가지고 역전류 충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진짜 소비자분들께서 스위치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은 역전류 상태로 지금 배터리 차량을 충전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ACC 동시에 신호가 들어가 버리면은 기계가 기판이 타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한쪽으로만 주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들 분들께서 또 스위치 누르고 껐다 켰다 해야 되는 오류도 방지할 겸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좀 편의성을 위해서 릴레이를 써가지고 전기를 두 개가 못 만나게 시동을 걸었을 때는 ACC만 걸리고 시동을 껐을 때는 이제 역전류만 흘리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 장치를 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제 장착만 하면 신경 안 써도 되네요. 네, 신경 안 쓰고 시동 뭐 굳이 스위치 여기 보면 파워 네. 온 이게 만들면 되는데 연장해가지고 혹시 소비자가 실수할까봐 네,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역전류를 또 안 넣었을 수도 있고 역전류 중에 시동을 걸어서 기계를 이제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미연에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릴레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네, 이것도 따라 배우셔도 됩니다. 이 전선이 실제 8AWG인데 제품 좋은 거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복제가 상당히 두꺼운 거 사용하십니다. 중국산을 사보면 이 피복 두께가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복제가 상당히 두껍고 8AWG인데 저는 6AWG나 4AWG인지 처음에 착각했습니다. 단면도 보면 되게 두꺼워요. 자, 보여드릴게요. 전선 사용하는 게 요거거든요. 심지하고 피복제 두께 한번 보십시오. 심지는 어차피 같아요. 피복제가 상당히 두꺼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중국산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피복제가 엄청 두껍고 전선도 고가 제품을 사용한다는 게 느끼지네요.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이런 데서 퀄리티 차이가 나고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려 했는데 보통 저도 솔직히 이 동단자를 잘 안 씁니다. 아차 비싸거든. 오딩 단자보다 비쌉니다. 이게 그리고 작업이 약간 좀 귀찮아요. 오딩 단자보다도 전용 압착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장착한 거 보면 이 동단자도 좀 비싼 거 다 쓰면서 상당히 괜찮게 작업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선을 밑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위쪽으로 돌리면은 여기 있는 LCD 여기 LED 창으로 기계가 작동 중인지 확인 창이 있습니다. 근데 전선을 위쪽으로 다 돌려버리면은 저희가 이제 점검할 때 전선에 가려가지고 확인이 안 됩니다. 눈으로. 그래서 밑으로 되도록이면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업체에다 정보 공유해도 된다고 사장님도 허락 받았기 때문에 이때 보면 선이 두 가닥이 들어가 있대 있죠.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는 정석대로 작업이 됐는데 가장 전류가 많이 들어가는 단자가 여기 벽면 쪽에 붙는 단자 쪽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터미널이 되게 고속도로 길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 위에 전류가 작은 게 요게 볼트 가까이에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작업하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단자가 작은 게 전류값이 작게 가는 게 요 벽면 단자 면적이 있는데 먼저 붙으면 길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변목 현상이 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돼요. 이 단자 넣을 때 어떤 순서로 연결하냐 따라서 이 단자 내에서 열 발생하는 게 천지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 작업할 때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또 여기 전선 작업할 때 큰 전류기 먼저 이 단자 내에 먼저 만나도 하고 작은 단자가 작은 전류 서는 게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정석대로 작업하거든. 이렇게 작업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이 변목 현상이 안 생깁니다. 전기 통로가 이렇게 작업하는 게 정석입니다. 제품들이 지금 대부분 다 보면은 새 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보면은 스프링 와셔가 없습니다. 이게 차 진동 때문에 물론 너트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너트 가까이 너트가 이렇게 안 풀리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다 와보면은 풀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없는 것들은 확인하시고 업체에서 이렇게 저희처럼 스프링 와셔를 하나 넣어가지고 쪼아주셔야 차량 진동에 의해서도 안 풀립니다. 요거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제가 인버터 리뷰 해보면 스프링 와셔 넣어준 업체가 한 2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제가 인버터 진짜 많이 검색을 해보면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다 떠났어. 대부분 너트는 락너트 쓰는데 스프링 와셔 왜 없냐 물어보면 우리 락너트 쓰기 때문에 굳이 스프링 와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인버터 그런 단점이 있는데 차량에 고정시키는 거는 선생님 같이 PDK 스프링 락너트가 하더라도 스프링 와셔 넣어주는 게 정석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 정도
정보입니다. 작업하시는 분이 보니까 인버터 지금 연결하려는 전선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인버터 실리콘 배선 저희는 지금 6AWG. 전선인데 보통 일반 인버터 보면 같이 오는 전선이 있잖아요. 그거 안 쓰고 더 두꺼운 전선이고 보면 그거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는 그 일반적으로 지금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끼워주는 PVC 전선 뭐 그런 것들 끼워주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예. 보편적으로 보면 16 스퀘어가 기본적으로 끼워주고 3kg에는 예. 2, 3kg에 그 다음에 많이 끼워줘봐야 25 스퀘어를 끼워주던데 예. 일단 허용 전류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전선이 PVC 같은 경우 너무 두꺼워져야 되니까 예. 저희 사장님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여기는 짧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래도 요 정도 되는 실리콘 배선 예. 지금 6AWG 이상을 항상 쓰라고 해가지고 지금 300A 이상 버틸 수 있는 7kg 인버터까지 버틸 수 있는 요 전선을 이용해서 인버터를 다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전선들은 저희는 모아가지고 회식비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전선 그거 아깝다고 보통 뭐 인버터에서 같이 오는 전선을 많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사용하는데 그때 한번 여기 AS 같은 거 돌 때 문제점 본 적이 많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소비자분들께 저희가 직접 보여주는데 네. 마이너스 전선 같은 경우 끊어가지고 안에 탔는 모습까지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선 이거 교체하셔야 된다고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도 그 부분은 영상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일부 업체에서는 태풍 전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비자 같은 경우 인버터 사게 되면 선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충분히 안전한 선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거든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 16스퀘어나 PVC 전선은 거의 뭐 잠깐 말 그대로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 간단하게 쓴다고 그렇게 테스트용으로 주는 거지. 예. 실질적으로 뭐 여기 차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도 돌리고 예. 또 벽걸이 에어컨이 있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 이 기계를 3kg로 샀을 때는 그 3kg를 충족할 수 있는 전선은 그렇죠. 일단 걸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사장님께서도 늘 기계가 3kg면 3kg에 맞춰가지고 5kg면 5kg에 맞는 최대치 이상의 두세 단계 위의 전선을 사용해라고 항상 늘 얘기하셔서 지금 실리콘 배선으로만 전부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잘하시고 금방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와 6AWG라는데 요 단면 말고요, 이거 단면 보십시오. 와 실리콘 전선 피복제가 정말 두꺼운 거 써요. 같은 실리콘 전선이하고 같은 값이 아니거든요. 와 제가 오히려 이 전선이 탐이 납니다. 이게 메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저도 중국산 실리콘 전선 잘 안 쓰는 이유가 국산 거 저도 보면 이제 몇 명씩 모여가지고 놀러 많이 구매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피복제 두께가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는 딱 보니까 제가 말 안 하기 전에 아까 중에 국산 제품 쓰는 것 같다고 했던 이유가 이 피복제가 중국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보면 많이 차이 나요. 좋은 전선 씁니다. 솔직히 딱 까놨고. 자 지금 들어가는 선은 무슨 선입니까? 예, 지금 ACC 신호선 쓸 거하고 예. 그 다음에 적상계 지금 모니터 들어갈 신호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상계가 여기 보면 설치한 데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적상계가 지금 내장형이라서 이 기계는 두 개의 단자가 있는데 네. 한 개는 지금 적상계 단자고 네. 여기는 이제 밸런스 안에 셀 밸런스를 네. 다시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셀 밸런스 단자고 내장된 배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의뢰해가지고 했다는 게 적상계 또 적상계가 노출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워뱅크 안에 들어간 타입으로 다 하셨네요. 네, 션트도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면 예. 많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단자가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커버가 되는 제품이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내장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특징이 맞게 했다는 말이, 야 인버터 빼고는 어찌 보면 사장님 아이디어에서 직접 만드신 건 아니지만 의뢰해가지고 다 된 거네요. 네네. 좀 이게 진짜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아. 요게 딱 맞게. 뭐 여기 이제 블루투스 기능은 없죠? 예, 블루투스 기능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필요할까요? 아니 왜 내가 한가 이 이야기 하냐면, 저는 블루투스 기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 추세가 캠핑카 쪽에 보면 웬만하면 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가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다모. 실익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 예, 잘 않겠습니까? 뭐 그런 기능을 내장을 해도 되겠지만
있지만 굳이 필요 없는 굳이 돈 많이 사양을 가면서 넣어서 뭐 자꾸 단가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인버터 마지막 이제 저기 전선 연결하셨죠? 그게 뭐 파워뱅크 연결할 때, 제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연결해야지 안전합니까? 네, 일단 그 먼저 인버터가 켜졌는지 예. 확인부터 먼저 하고 예. 요즘 저 회사들이 보니까 자기네들 테스트하고 안 끄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 여기서 결선 작업할 때 후속 작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인버터 켜진지 안 켜진지 확인 안 하고 꼽아버렸을 때 후속 작업자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먼저 인버터가 꺼졌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선 작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화물차지만 캠핑카 하든가 아니면 인버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인버터가 스위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연결하면서 스파크 팍 튀면서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장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작업하신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원래는 사장님하고만 인터뷰하려 했어요. 근데 여기 작업하시는 분이 너무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 작업한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 드리는 게 저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그 부분 모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인버터 같은 경우는 파워뱅크하고 연결할 때 웬만하면 인버터는 스위치 무조건 끄고 연결하는 게 정석입니다. 인버터도 스위치를 꺼주고 연결하는 게 정석이고 정석대로만 작업하면 세상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정석대로 작업을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이 업체가 제가 이 앞에 왔을 때도 상당히 작업 잘한다고 느꼈던 이유가 실내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작업 잘 못합니다.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카바 전선을 세워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 실리콘 전선이 충격에 약하다 보니까 이 화물차 안에 요 안에 넣지마 하고 하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다 짐을 놔두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충격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케이블 카바 다 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이 부분을 왜 세웁니까? 법이나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합니까? 하니까 똑같은 대답이에요. 자고 요게 물건을 다 한 거 넣지마 하고 하는데 또 작업하시는 분이나 안금 실 사용하시는 분들 요게 수납 공간이 부족할 경우 요게 이제 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하다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애써 도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나하나 이제 지금은 실내까지 다 작업하신다 그래요.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까지 다 하게 되면 옥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내에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요게 전선에서 열 발생했을 때 전선 열 배출하는 데는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그거보다는 이게 씹히는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중간을 싹 다 작업하신답니다. 이 업체는 제가 이 앞에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고 상당히 정말 잘한다 생각을 받았거든요. 실제 오늘 영상 촬영할 때도 보시면 영상 촬영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또 한번 봤고 이번에 또 그렇고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해야 된다는 인식이 딱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업체하고 영상 촬영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이제 쪼아놨어 전선을. 여기 또 보면 밑에가 인버터 전선이 가고 위에가 중형 충전기 선이 갔거든요. 이게 정석이라고 하는 게 그 위에 이제 쓴다면 스프링 평화사 쓰고 그 위에 스프링 화사 쓰는 게 정석입니다. 이유가 아까 또 여기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잘 안 보였거든요. 이 단자대 있죠. 요 단자대에 항상 맨 처음에 접촉하는 게 면적이 가장 넓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전류 가는 터미널이 가야 되고요. 그 위에 두 번째 이제 여기에 꼽을 때 터미널이 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타입은 3개 이상 걸면 절대 안 됩니다. 2개, 그러니까 그 전에 선을 뭉치 가지고 2개나 3개 정도, 진짜 맥시멈 최대화 할 때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가 고속도로 8차선이고요 요쪽에 가면 6차선으로 바뀌고 요 위에 가면 4차선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작업하면 8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뀌었다가 6차선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전기 통로가 변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작업하시는 분도 똑같이 작업하는지 제가 보는 거지만 우리 DIY나 안 그러면 본인들이 캠핑 갔을 때 그럴 때 또 안 그러면 차주분들도 이런 거 만약에 분해했을 때 다시 연결할 때 기본 수칙이 요 단자대에서 가장 먼저 가는 게 가장 큰 전류를 빼쓰는 거, 그 후에는 두 번째 전류 빼쓰는 거 작업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석대로 작업된 겁니다. 여기 스프링 와셔도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필히 기억하셔야 되고 영상에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 단자대가 전선에서 열나는 것보다요, 요건 전선에서 열나는 것보다 이 단자대에서 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 와셔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필히 한 번씩 쫙 주셔야 됩니다. 스프링 와셔가 만능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자, 요 안쪽에 이제 메인 배선은 이제 끝났고 이제 전선 단도리가 남았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계신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발 업체에서 작업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보통 그 에이스 돌 때 보면은 예. 뭐 빠졌을 경우도 있지만은 업체에서 이거를 그 빠져먹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 꼽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제품에 또 추가로 저희들도 구매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앞에 뭐 테이프로 또 막아드린다든지 하는데, 잃어버리지 말고 이 캡들을 캠핑카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앞에 전륜을 할 수 있게 행위를 전부 다 해놔라고 했으니까 꼭 한번 요거 확인하시고 전부 다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제품은 괜찮아요. 뭐 처음에 카바가 다 있다가 오다가 중간에 잡으니까, 문제는 단자대 사용하는 거나 안 그러면 적상계, 그러니까 센터 저항이 카바가 없다 보니까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캠핑카 리뷰할 때 보면 이런 하다못해 케톤 테이프로도 전련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각 금방 이야기 작업하시는 분이 이야기한 거 제가 평소에 가장 주장 많이 하는 부분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런데 단자가 이런 카바 없다 보면 요런데 짐을 놔두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전선이 단선이 되다가 이렇게 가다가 옆에 쇼트가 나게 되면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카바가 없으면. 본인들이 정비하고 난 다음에 필히 귀찮다고 이 카바를 안 세우는 게 아니고요, 카바를 분실을 하게 되면 최소한 케톤 테이프, 그러니까 내열 테이프죠, 내열 테이프 가지고 이런 단자들이 절대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단자들이 다른 데하고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안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정 없으면 청테이프라도 좋습니다. 본인이 이런데 다 커버를 해주는 게 안전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법도 바뀌었다 합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네, 지금 보통 배터리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퓨즈칠을 다 합니다. 이게 예. 자동차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모든 여기 배터리 다른 선들은 저희는 퓨즈칠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은 예.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 화재를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간단에 퓨즈가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업체들 보면 여기 배터리 푸는 단자가 있습니다. 예. 여길 풀어가지고, 여기에 제가 귀찮으니까 여길 풀어가지고 묶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단을 사용하면 안 되고, 예. 요거는 배터리 푸는 겁니다. 여기 같이 여기서 묶어 나가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차량들 보면은 그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IB 센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전기는 IB 센서 전단에 묶으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IB 센서 후단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 IB 센서 전단으로 가게 되면은 차에서 창문이 열린다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에이스 도는 차들 보면 IBS 전단에 물린 차들 뽑아가지고 제가 임의적으로 뒤로 후퇴는 시켜주는데, 네. 차에 오류가 생긴다는 건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네. IB 센서를 피해서 후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좋은 정보입니다. 자, 한 가지 정보를 가르쳐 드리면, 이 차는 24V인데, 이제 24V가 아닌 12V 인식으로 백열 연결될 경우에는, 전선 따는 게 백열 연결을 했을 때, 이쪽에서 플러스를 따면 백열 연결을 한 반대쪽에서 마이너스를 따야 됩니다. 한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면 안 됩니다. 정석은. 여기는 24V니까, 당연히
끝단해서 전기를 빼지만 12V나 24V 백열 연결을 했을 때 한쪽에 백열 연결을 했던 한쪽에서 플러스 땄으면 반대쪽에서 마이너스 따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터리가 전체가 수명이 비슷해집니다. 요게 갑자기 작업하고 이 배터리 보면서 제가 생각나가지고 중간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 차는 40A짜리를 지금 주행 충전기를 쓰기 때문에 60A를 걸겠습니다. 왜 60A짜리 휴지 씁니까? 네, 일단은 조금 더 여유를 주고 60짜리가 들어갑니다. 저기 순간 스파크가 튈 수도 있기 때문에 60 정도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짜리 휴지가 나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네. 어디서? 네, 그러면 점검해야 돼. 휴지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점검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럴 때는 합선이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방문할 때 무조건 오면 됩니까? 예약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바로 예.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대 사안입니다. 휴지가 나갔다는 거는. 중대 사항은 긴급 오시면 되는데 일반 사소한 건 예약 없이 오면 찬밥 신세 당합니까? 그거는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이상 없다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항상 한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 사장님 꼼꼼하게 잘 봐주십니다. 정말 급한 건 진짜 이런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오셔도 언제든지 만사 제껴놓고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기 소통의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거기에 AS 사항하고 그런 거 한번 공지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게 첫 번째 공지 같은데 AS는 작업 우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다는 AS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배터리 쪽에 여기 휴지 박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60A짜리 휴지 박스 넣고 주행 충전기가 40A가 되니까 60A짜리 넣었습니다. 그 이렇게 케이블 타이 가지고 해주고 전선 주는 건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외부는 당연히 해야 되죠. 인식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없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저기 보면 스위치가 인버터 스위치고 밑에가 인버터 220 선을 이제 차량 옆에 운전석이 옆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에 스위치는 인버터 스위치입니다. 작업 다 한 거 가테스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파워뱅크에서 납산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양방향이다 보니까 14.6A 지금 납산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위에 값은 아까 세팅을 안 했어요. 만충이 된 다음에 이거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테스트이기 때문에 파워뱅크에서 지금 납산 배터리 메인 배터리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14.5A. 자, 여기서 시동을 걸면 어떻게 바뀌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시동에 걸어 가지고 주행 충전기가 작동하니까 39에서 34 사이에 지금 파워뱅크가 어느 정도 전기 있으니까 금방 시동 약간 더 하니까 40A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자기 성능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금 40A.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충전이 되고 주행할 때는 이제 무시동을 쓸 때는 파워뱅크에서 납산, 주행할 때는 차에서 파워뱅크 충전돼도 되어 있습니다. 가테스트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전기 설치 부분은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바닥하고 여기 내장재 다시 이제 뭐 단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완료된 거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전기 작업된 부분하고 여기 인버터 스위치하고 220 이렇게 작업된 부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상계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보면 납산 배터리로 8.62A로 충전이 되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시동을 걸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뱅크 쪽으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파워뱅크가 세팅이 이제 됐네. 그러다 보니까 25인데 이건 안 맞죠. 만충이 돼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뱅크 쪽에 충전되고 이제 시동 끄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납산 배터리가 충전이 이제 전기를 빼쓰게 되면 무시동 히터나 무시동 에어컨을 빼쓰게 되면 납산 배터리에서 전기가 빠지겠죠. 그러면 요 파워뱅크에서 이제 납산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예요. 어째 보면 24V는 최초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작업하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작업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을 한 편으로 제작하려 했는데 2편으로 나눠졌을 거예요. 사장님 인터뷰하는 데까지만 한 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작업하는 거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거 한 편이 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선택의 차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깔끔하게 하고 한두 가지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부품이고 다한 거고 상당히 괜찮은 제품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이 시스템이 탑트럭이라고 부산점이 이제 일단 메인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 지역도 탑트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또 이제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하시는 분이 이제 하실 때 탑트럭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 하시든가, 안 그러면 부산점에 오셔가지고 전화번호 공유된 거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지고 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사장님 또 계시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사장님 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우선 안전과 품질이 최선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끝입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